네, 오늘 마켓 A컷은요, 두 인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요, 한해메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모습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이 이란에 대한 폭격을 가하면서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결의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이란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미국은 자살 행위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요. 미국 측에서는 한해메이를 협상 테이블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한해메이랑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이란의 태도에 협상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닫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폭격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폭격이 진행됐는지 자암당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작전명은요, 심야의 망치라는 작전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타격하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포르도와 나탄즈 그리고 아스파한이 있습니다. 지금 옆쪽에 마련되어 있는 그림은요, 포르도 핵시설에 대해서 미국이 폭격한 이후에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위성 사진으로 찍은 모습입니다. 이번에는요, 벙커버스터 14발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이번에 실전에서 처음으로 투입이 된 것인데 최대 관통력이 60m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주리에서 출발을 해서 대서양을 건넌 다음에 교란을 시키고 그리고 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폭격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핵시설을 이란에서부터 완전히 제거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반면에 이란에서는 지상부만 손상이 난 상황이고 핵시설에 대한 피해는 적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엇갈린 상황인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누구의 주장이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하자 이란 의회에서는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승인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에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는 굉장히 좁은 해협을 뜻하는데 여기에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5%가 매일매일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LNG 같은 경우는 33%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중동산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무려 99%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좁습니다. 10km의 좁은 해역인데요. 봉쇄가 된다면 이 옆쪽 이라크라던가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우회를 할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없다는 게 큰 리스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폭이 좁은 만큼 수심도 얕습니다. 그래서 큰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란의 영에 매우 근접하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는 말은 이란이 통제가 가능한 그런 해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란은요, 실전 배치가 가능한 무기를 언급하면서 협박의 수위를 더 높이고 있고 지금 현재 GPS 교란을 통해서 유조선 충돌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선사에서는요, 이미 항로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해협이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해협에 대해서는 손을 내미는 모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란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게 된다면 유가의 상승은 어디까지 열어둬야 될까요? 삼성증권에서 4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우선 간밤에 봉쇄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WTI는 3%가량 상승한 76달러를 기록했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 79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장중 한때에는 81달러 선을 돌파하는 움직임도 보여줬습니다. 4가지 시나리오 중에 가장 좀 높은 확률로 지금 시나리오가 점쳐지는 거는요, 미국이 제한적으로 개입을 하고 이란 정권이 유지가 돼서 이란의 핵 능력의 일부가 파괴되는 시나리오가 40에서 50%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유가는 일시적으로 급등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후에는 65달러 선으로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단기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협상이 일어난다라는 게 50%가량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란이 항복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권 교체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란이 핵 포기를 하게 됐을 때는 빠르게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건데 유가가
유가가 급락을 할 가능성은 현재 20에서 30%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측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는 우리가 바라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이루어질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20%가량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처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란 측이 위협을 가하는 거고 해상에 대한 테러도 자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가가 최대 110달러 이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물가에 대한 위험이 다시금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가장 낮은 시나리오긴 한데 그래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건데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이란이 전면적으로 반격하게 됐을 때 유가는 무려 150달러까지 폭등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나 금융시장에 대한 혼란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공격 자산,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역시나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정유와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개장 직후부터 강하게 두 자릿대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죠. 당연히 수익성이라던가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가가 급등하게 됐을 때 원유에 대한 매입 단가도 당연히 상승하게 되고 이게 수요 위축 가능성이라던가 재고 평가의 손실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도 달러로 원유를 사는 거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했을 때는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미 석유 쪽에 수요 둔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업황이 지속적으로 좋아질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해운과 물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을 때 이동을 할 때 비용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해운주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다만 항로를 변경할 때 비용이 드러날 수가 있고요. 유가의 상승과 그리고 보험료 역시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운임이 증가하게 되더라도 더 커지게 되면 순이익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선사들이 GPS 교란으로 인해서 항로를 변경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산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수혜주고요. 오늘도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수주잔고에 기반의 실적이 하반기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모멘텀과 중장기적인 펀더멘털이 동시에 존재하긴 합니다만 지금의 밸류가 과연 적정 밸류인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요, 요거입니다. 진짜로 그러면 해협이 봉쇄되게 될까? 봉쇄된다면 얼만큼 진행되게 될까요? 우선 JP모건에서는요, 봉쇄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 130달러까지 열어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시티그룹은 최소 하단이 90달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현저하게 높아진 유가의 가격이겠죠. 다만 봉쇄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봤는데요. 이 봉쇄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99%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고 있고요. 또 세계 20%가 경유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세계적으로 중요한 만큼 이란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요. 자국 수출의 90% 이상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게 됐을 때 이란 역시나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티그룹은요. 잠재적인 자회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JD 벤슨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자살행위다라고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오늘 오후장 들어서는 공포 심리가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봉쇄에 대해서 이미 봉쇄가 된 것처럼 좀 출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포가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건데 아직은 확정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포 심리에 흔들리지 말고 조금 더 한 걸음 떨어져서 냉정하게 시장을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